안녕하세요. 친절한 영양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류마티스 환자분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 시간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빠른 시간에 통증이 완화되잖아요. 그리고 약물이 없이도 물론 약물 없이도 영양소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호전되는 분이 있고요. 약을 함께 가는데도 또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분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 어떤 특이점이 있을까 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CCP 항체나 우리가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RF가 있거든요. 이 항체가 많은 경우, 아토피 편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요. 항체가 높은 경우는 치료가 굉장히 좀 더디더라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ESR이나 CRP 수치만, 주로 교수님들도 ESR이나 CRP 수치만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저도 좀 사실은 그랬었어요. 이 수치가 어떻게, ESR이 120이니까 너무 높고, 이분은 30이니까 낮고, 그러면 이분은 빨리 가고 이건 오래 걸리겠다 생각했는데요. 물론 그 부분이 아주 반영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항CCP 항체나 RF 인자가 높은 경우에 상당히 좀 더디고 힘들구나. 그리고 한번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내 심리적인 상태, 스트레스 상황, 그 관절이 건드려지는 상황들을 그런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이렇게 항체 개수가 높은 분들이 조금 오래 걸리구나라는 거를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면 그게 정말 맞을까? 아닐까? 의심을 많이 해봤으니까요. 근데 환자분들 사실은 최소한 수십 명 이상 분, 100여 명이 넘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제가 관리를 쭉 해본 결과로 CCP 항체가 높은 분들은 좀 오래 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사례분의 환자분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관리해드린 지가 한 1년하고 2개월, 한 14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굉장히 메시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해서 좀 결론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담을 할 때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되게 그거를 의아해 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환자분들이 직접 써주셨던 그 글을 그냥 읽어드리면서 제가 저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많이 읽어드리거든요. 근데 너무 메시지가 많아서요. 이분이 어떤 약을 드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변해왔고, 최근에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는지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약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셨냐면요. MTX를 5알을 드셨고요. 진단받으신 지는 저랑 상담하기 바로 한 달 전쯤,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그 진단받은 그 시기부터 갑자기 그렇게 심해지시는 거예요. 이것도 특징적으로 항체나 RF 인자가 높으신 분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높은 분들은 발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온 전신으로 막 퍼지거든요. 거의 모든 관절이 다 아프신 상태였고요. MTX 5알, 그리고 세레브렉스라는 많이 드시는 약이에요. 이게 소염 진통제인데요. 그거 200ml짜리, 그리고 메치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 RA 할록신이라고 하는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이제 면역 억제 효과가 있는 제제들을 이렇게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진단을 받으셨을 때 검사 결과를 보니까 ESR이 45고 CRP가 5.15예요.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 CRP가 1만 넘어가도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소수점 2자리까지 검사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아주 예민하게 우리는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RA 팩터는 상대적으로 그리 높지 않았어요. 25, RF가 25가 나왔고 항CCP 항체가 341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당뇨 초기 증상으로 당화혈 색소가 6.3으로 조금 다소 높아 있었고요.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비유엔이라고 하는 그 신장에서 그 요소를 걸러내는
그래서 혈중이 얼마나 남아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비위엔인데 한 20 정도로 경계치에 와 있었습니다. 요때 이 당시에 뭔가 몸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 부분에 좀 신장 기능까지 살짝 안 좋아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양소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한 20일 정도 지났을 때 다시 검사가 됐습니다. ESR은 검사가 안 돼 있었고요. CRP는 2.61로 떨어져 있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제가 관리해드리기 시작한 건 20일이었고 이분이 약을 드시기 시작한 거는 한 2달 가까이 되신 거라서 약물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랬는데도 CRP가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2.61이면 약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RF라고 하는 류마티스 인자가 20으로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혈당, 공복 혈당이 107 정도가 나오면서 제가 당활수소가 6.3이고 107이 나왔는데 당활수소가 6.4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아무래도 스테로이드 영향일 수도 있습니다.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GFR이라고 하는 또 신장 기능, 거르는 기능도 84로 그 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니셨고요. 비위에는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좀 내려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게 초기에 딱 그 제가 영양소 관리하기 시작하는 타이밍에 한 게 아니라 이게 약간 중복돼 있는 거라서 이제 요 수치를 가지고 약물을 복용을 하면서 얼마나 수치가 좋아지는지를 여기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2달이 지났을 때 다시 검사를 하셨네요. ESR은 30 정도로 떨어졌고요. CRP가 여기서 극적으로 떨어집니다. 0.7로. 그러니까 그 전에 2.61이었을 때는 약물 효과가 이미 약이 들어갔을 때니까요. 이때부터는 약은 똑같이 가는 거니까 영양소의 효과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CRP가 0.7로 떨어지면서 혈당도 상당히 안정이 됐는데 혈당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뭐 매달 그 달력에다 혈당을 매일 아침마다 체크해 주시라고 해서 쭉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계셨는데 상당히 뭐 100이 넘어간 적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제 90 안팎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당화혈색소도 두 달 전보다 6.3으로 살짝 떨어지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또 한 달이 지났을 때 또 검사를 하셨는데 ESR은 또 다소 약간 올라갔어요. 39로 올라가고. CRP는 0.7로 유지를 잘 하고 있었고요.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또 RF가 14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41까지 높았던 CCP 항체가 사실은 항CCP 항체는 매달 검사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뭐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항체가 바뀔 거라고, 왜냐면 그건 진단할 때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이 검사를 굳이 매달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하고 나서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 검사하셨을 때 200 이상이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00 몇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0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소 좀 떨어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혈당도 95로. 그런데 여기서 당화혈색소가 6.0으로 떨어져요. 사실 뭐 6.3이나 6.0이나 뭐 0.3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당화혈색소 입장에서 보면요 0.1, 0.2가 굉장히 큰 거고요. 1, 2 이렇게 자연스러워 움직이는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고, 좋아진 건 뭐냐면 또 신장 기능에 대한 검사 GF라고 하는 여과율에서 102로 기능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는 사실 류마티스 관리도 해드렸지만 이 당 관리에 필요한 거 사실은 마그네슘 굉장히 중요한 인자기도 하고요. 또 당 관리에 또 제가 좀 특징적으로 쓰는 또 제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 관리를 함께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당활수소 많이 안정이 돼서요. 이제는 당 관리를 좀 줄이고요. 이제 류마티스에 대한 걸로 좀 더 집중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2달이 지나서 이제 검사를 하셨는데 이제는 이제 정말 좀 안정권으로 왔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 환자분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메시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약물을 줄이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가장 줄이고 싶었던 게 이 스테로이드였어요. 스테로이드 한 알짜리에서 뭐 0.75, 반알 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줄여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이 줄여든 상태에서도 지금 검사 결과가 조금 양호한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인데, 2달이 또 지나서 그러니까 관리 시작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났을까요?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ESR이 정상 범위로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해요. 7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CRP가 정말 정상 범위로 0.05로 떨어져요. 그래서 이날 검사를 하시고 나서, 그리고 혈당도 90으로 떨어졌고요. GFR도 95로 아주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한 5개월 있다 이제 검사를 하시는데 ESR이 2로 떨어져요. 2로 떨어지고, 이거는 그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중단된 상태에서 검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사하시기 열흘 전까지 조금씩 테이퍼링을 하시면서 마지막 완전히 줄은 상태에서 ESR이 너무나 궁금하셨던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약을 완전히 줄인 상태에서 수치가 올라가면 어떡하나 걱정하셨더라고요. 그런데 ESR이 2로 떨어지고 CRP는 0.13으로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정상 범위입니다. 그리고 RA 팩터가 RF가 너무 신기하게도 6.1로 정상 범위로 왔어요. 그리고 혈당은 이제 80대로 떨어지고요. 또 신여과율도 100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저의 좀 아쉬움은 뭐냐면, 이렇게 2개월 수도록 유지를 하시면서 사실은 약물을 MTX나 뭐 할록시나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끊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못했고요. 병원에서 MTX는 이제 4알로 줄여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끊게 해주셨고, 그리고 할록신하고 뭐 RA라고 하는 또 그 류마티스 약물은 계속 복용을 하고 계셨는데, 할록신을 드실 때마다 눈에 좀 부작용이 생기고 침침하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잠깐 끊어보면 좋아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좀 끊으시니까 다시 좀 통증이 올라오는 것 같아서 그냥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할록신을 드셔도 그렇게 부작용이 안 일어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양소들이 부작용을 자체를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약물만 계속 드시면 눈도 건조해지고 뭐 눈도 침침해지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간에도 손상이 오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결해서 가시니까 약물 부작용도 사실은 덜해질 수가 있겠죠. 한 11개월 정도 되셨을 때 저한테 이제 메시지 이제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이번 달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냈답니다. 병원에서 피검사 했는데 염증도 없고 검사 결과 좋다고 MTX도 하나 줄여주셨어요. 네알로 줄여서 복용한 지 2주일 지났는데 안 아프네요. 소론도도 메치론에서 이제 소론도로 좀 중간에 바뀌셨거든요. 소론도도 2주에 한 번씩은 소량 먹었는데 지난달부터는 아예 안 먹고 지금 3주째 안 먹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아침에 손목 뻐근한 것도 없고 전혀 아픈 곳이 없네요. 이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병원 선생님은 영양제 때문에 좋아진 걸 모르시니까 약으로 관리가 잘 되네요 하시네요. 약사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3개월 후에는 약만 받으러 가고 피검사는 없다고 하셨어요. 왜냐면 좀 이제 안정권이 되기 때문에 이제 검사의 텀을 좀 길게 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잘 계시죠? 저는 이번 달에도 아픈 곳 없이 잘 지냈습니다. 소론도 끊은 지가 지금 2달이 더 지났는데 2달 가까이 안 먹었는데 지금도 아프진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부터 류마티스 약 먹기 시작했으니까 스테로이드를 끊은 지가 벌써 11개월이 걸린 것 같아요. 영양제 덕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마음이 이분은 11개월 되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더 빠르게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좀 긍정적이신 분이긴 하세요. 근데 이분이 CCP 항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걸 줄이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관절은 아픈 곳이 없는데
3일 전부터 눈이 침침하고 사물이 두 겹으로 겹쳐 보이네요. 이럴 때 약 설명서에 보니까 할록신을 잠깐 중단하라고 해서 안 먹은 지 이틀째인데 중단하니 눈은 바로 회복됐네요. 이 기회에 할록신을 계속 안 먹어볼까요?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끊을 때처럼 조금씩 줄여야 하나 궁금하네요. 약은 줄여도 아픈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끊어보셨을 때 통증이 없으시다면 저는 우선 끊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아프시면 다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또 하셨는데 할록신 부작용이 이제 좀 사라졌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어느 정도는 조금 통증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은 할록신은 이제 복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작용이 없으시니까요. 대신에 RA라고 하는 제제를 조금씩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했더니 한 이틀에 한 번 정도만 드셔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을 하셨어요. 갑자기 온몸이 갑자기 아파진다는 느낌이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서 진통제 먹어도 되냐고 저녁 때 연락을 하셔서 우선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음날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집안에 그 49제가 있어서 절을 50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허리 통증이 생기고 허리 밑으로 허벅지에 통증이 생기셨는데 사실 류마티스 환자분이 절을 50회를 하셨다는 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몸이 또 가뿐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으셔서 하시고 나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가셨는데 도수치료를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도수치료를 받고 나서 온몸이 갑자기 전신으로 아프기 시작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급하게 전화를 하신 거였어요. 근데 제가 류마티스 환자분들한테 많이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좋아지셨다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막 갑자기 헬스 하시고 사실 이분도 헬스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많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럼 운동은 해야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로 좋아지시면 하시라고. 왜냐면 뭔가 건드려지면요 면역세포가 다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몸을 조금 게으르게 움직이세요. 그렇게 게으르게 하셔도 지금 드시고 계시는 영양소가 혈액순환도 좋게 해주고 모든 신진대사를 어느 정도 다 도와주니까 그냥 교통사고 나서 내가 휴양하겠다고 생각하시고 좀 쉬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이분께서 또 도수치료하면 여러 가지 막 몸을 다 만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많이 걱정이 돼서 연락을 하셨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며칠 정도 지났을 거예요. 약물을 좀 줄여서 아프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 물리치료, 그 도수치료를 너무 심하게 받으셔서 그러셔서, 스테로이드를 제가 갖고 계시는 거 있으시면은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테로이드 이틀 정도 드시고, 오메가3도 평상시에 드시는 거 1.5배로, 거의 2배로 드셨다고 하셨더니 세상에나 바로 풀렸어요. 이렇게 주먹이 안 좋아져서 밤새 걱정했는데 다행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지금은 통증 없이 잘 지내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 1년 정도 관리를 하셨는데 아직도 FTX하고 그 할록신은 드시고 있는 상태고 RA라고 하는 약은 지금 이틀에 한 번 정도로 지금 줄여서 드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더디게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CCP 항체가 높은 분들이 이런 경향이 보이더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RF 높으신 분들, CCP 항체 높으신 분들은 조금 더디게 가지만 하지만 더디게 가지만 이렇게 안 가지지 않고요. 약물도 많이 줄인 상태에서 약을 드셨을 때보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와 있으니까요. 혹시 이렇게 항체가 높으신 분들 낙담하지 마시고 또 영양소로 생활관리로 이렇게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좋아지시고 약물 없이 또 자유로운 관해 상태에서 생활하실 수 있다는 좀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네,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류마티스 환자분 사례에 대한 그분도 좀 비슷한 사례인데요. 연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